네,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 먹통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상당 부분 서비스가 복구가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은 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죠? 네, 오늘 공통적으로 보이는 키워드는 독과점이었습니다. 네. 경향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일면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모두 다 제목에서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서 국가가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정부의 직접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원래 하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특화된 심사 지침을 만드는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독과점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 또 쿠팡과 배달의 민족 정도는 확실히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동아일보에는 카카오 서비스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강경해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어제도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SPC 계열사의 빵 공장에서 생긴 사망 사고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제 분향소가 마련이 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공장에 마련된 분향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주로 동료와 노조 측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숨진 노동자는 15에서 20kg 정도 되는 원료를 120cm 높이의 기계에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는 2인 1조로 작업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장 증언들을 받아봤을 때 다른 한 사람은 배합실 바깥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경향신문을 보면 동료들은 즉각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한 점도 안타까워했는데요. 2인 1조로 근무를 하더라도 한 명은 재료를 나르거나 혹은 주변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기계 앞을 2명이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받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서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관리자들의 독촉에 노동자들이 늘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다는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가 그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 F-35A 등 140여 대가 참가하게 되겠고요. 미군은 F-35B 등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미군의 F-35B 스텔스기인데 재원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F-35A와 비교했을 때는 무장 탑재량은 떨어지지만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군의 F-35B가 한반도에 전개하는 건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한미 공군의 핵심 기종들이 대부분 투입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훈련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문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하고 또 비공개로 붙여왔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훈련을 신호탄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고요. 군은 이번 훈련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합훈련 기사 옆에는 북한이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을 맞아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 당대회 일정이 끝나는 23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죠. BTS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이죠. 부산에서는 완전체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일부 멤버가 이 군입대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어제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멤버 진이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대략 2025년에는 다시 완전체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전 국민이 BTS 입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정치권에서도 반복적으로 소환되면서 멤버들이 부담과 피로감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병역 특례 논란은 다소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팬, 아미들은 대부분 잘한 결정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동안 의도치 않게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오해도 받아왔다면서 입대 결정을 내린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국회가 인기 영합적인 논의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 러시아 법인은 지금 8, 9월 동안 한 대도 차를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할지 말지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 공장을 유지할지 철수할지 검토 중인데요. 최근에 경영진에게 관련 분석이 담긴 보고서가 전달이 된 만큼 이제는 최종 결정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법인 월간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월과 2월 러시아 현지와 유럽 시장으로 17,000여 대씩을 판매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급격히 판매량이 줄어들었고요. 지난 7월 14대를 판매한 이후 8월과 9월에는 전혀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없는데도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매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제재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 본사에서 러시아 법인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러시아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현지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쟁사들은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노는 단돈 2루블, 우리 돈으로는 50원에 공장과 자산을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시에 넘겼고요. 일본 닛산도 1유로, 우리 돈으로는 1,300원 정도의 모든 설비와 자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단 이 계약을 맺으면서 6년 내에 판매한 가격으로 다시 되살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황이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만큼 현대차가 최대한 버텨보자는 전략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박항서 감독의 사진이 보입니다. 자, 동행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축구협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박항서 감독과 2023년 1월 이후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2017년 10월에 부임한 이후 5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그동안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들을 내왔습니다. 2018년에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4강, 또 AFF 챔피언십에서는 우승,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는 2연패 등의 기록을 냈습니다. 네. 또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베트남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고요. 또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최종 예선에서 첫 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5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여행을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는 12월에는 동남아시아 축구협회 챔피언십이 열리게 될 텐데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마지막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성적을 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은퇴가 아니라 사임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